혹시 공기가 심하게 오염되고 쓰레기 처리가 큰 문제이며 깨끗한 식수조차 구하기 힘든 곳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환경 문제가 일상이 되어버린 15개 나라를 공개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쓰레기 문제부터 안전하지 않은 물 공급까지 이 나라들의 현실은 점점 심각해지는 지구촌의 문제를 잘 보여주죠. 과연 어떤 나라가 1위를 차지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15. 타지키스탄. 중앙아시아의 심장부 타지키스탄에서 순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의 웅장한 산악경관은 새롭게 떠오르는 환경 문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구소련에 속했던 이 공화국은 숨막히게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지만 도시 지역은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근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이곳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하는데요.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기준치인 5마이크로그램보다 거의 10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오염은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두샨베투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수력 발전량이 감소하는 건기에는 특히 하루에 약 6,000톤의 석탄을 소비하죠. 에너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긴 하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차량 배출가스 급증 또한 문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연간 배출량이 34만 톤에서 54만 톤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최신 배출가스 제어 장치가 없는 노후 차량이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기반 시설 개선과 정책 개혁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과연 오염은 발전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일까요? 아니면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나라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14.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이웃 나라인 키르기스스탄으로 가보면 훨씬 더 심각한 환경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2023년 수도인 비슈케크는 세계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 중 하나로 보고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은 매일 해로운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장기적인 건강 문제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는 혹독한 겨울철에는 거의 70%의 가정이 난방을 위해 가공되지 않은 석탄에 의존합니다. 심지어 석탄이 다 떨어지면 일부 가정에서는 폐타이어나 천 조각 같은 대체 재료를 태워 추위를 견딥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이죠. 유엔은 키르기스스탄의 시급한 에너지 개혁을 거듭 촉구했지만 진전은 더딘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 특히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와 노인들이 악화되는 대기질과 관련 건강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딱 10초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방송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약속. 13. 아랍에미리트. 자, 이제부터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인상적인 스카이라인과 호화로운 이미지로 유명한 아랍에미리트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약 43마이크로그램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고소득 국가조차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조는 주목할 만합니다. 두바이나 아부다비 같은 도시들은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이미지를 내세우지만 대기오염은 여전히 시급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공중보건 데이터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매년 약 1900명이 오염 관련 원인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이 이 환경 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국제기후 행사를 주최하고 다양한 친환경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속적인 석유 생산과 1년 내내 가동되는 에어컨처럼 에너지 소비가 많은 시스템의 광범위한 사용이 끊임없는 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기후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많은 관측통들은 그들의 지속 가능성 약속이 어떻게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나라의 환경 이야기가 가장 놀라웠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12. 바레인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이 작은 섬나라는 영토가 크지 않은 나라라도 심각한 환경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레인의 오염 패턴은 극적인 변동을 보여주며 환경 조건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2018년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약 60마이크로그램에 달했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장 안전 기준치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후 집중적인 정화 노력 덕분에 2020년에는 세제곱미터당 40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떨어지는 긍정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오염 수준이 다시 66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다가 2023년에는 약 39마이크로그램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변동은 바레인이 경제 발전을 지원하면서 장기적인 환경 개선을 유지하는 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에너지 생산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것과 중공업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꼽힙니다. 약 764제곱킬로미터의 좁은 면적에 13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어 오염의 영향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11. 카타르는 경제적 번영과 환경 문제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1인당 소득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약 37.6마이크로그램으로 여전히 높게 측정됩니다. 이는 고도로 발전된 국가조차도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2년 피파 월드컵은 카타르의 환경 약속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회는 탄소 중립으로 홍보되었지만 피파의 데이터에 따르면 경기 기간 동안 도하와 두바이 사이를 하루에 약 60편의 항공편이 오가는 등 항공여행이 전체 배출량의 거의 52%를 차지했습니다. 카타르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25% 줄이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주목할 만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천연가스 생산과 에너지, 집약적인 인프라 개발은 계속되고 있죠. 최근 가동을 시작한 새로운 태양광 발전소가 국가 청정에너지의 최대 10%를 공급하며 에너지원 다각화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딛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에너지는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0. 이라크의 환경 문제는 수십 년간 이어진 복잡한 지정학적, 산업적 활동을 반영합니다. 2022년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약 8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다가 2023년에는 43.8마이크로그램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개선된 수치이지만 현재 수준도 여전히 세계보건기구 권장 한도의 8배가 넘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먼지 외에도 이라크의 대기질은 석유 산업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석유 추출 과정에서 남는 메탄을 태우는 가스 플레어링은 벤젠, 메탄 및 기타 화합물과 같은 오염 물질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여 지역의 대기질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군사작전의 여파로 여러 지역의 잔해와 화학적으로 오염된 토양이 남겨져 환경 복원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오염 물질은 계속해서 지역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석유는 이라크 외환 수입의 거의 95%를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 발전과 환경적 책임 사이에서 어려운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3년 이라크 정부는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하며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폭넓은 노력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나무 심기와 함께 산업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집트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조차 현대적인 환경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카이로는 세계에서 대기오염 수준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히며 오염의 영향은 이집트 전역의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농업 중심지였던 나일강 삼각주는 현재 심각한 수질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농업용수의 최대 40%가 오염되어 나일강에 의존해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지역사회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쓰레기 도시라고도 불리는 만시아트 나세르 지역에서는 약 6만 명의 주민들이 비공식적인 폐기물 관리와 밀접하게 통합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공간 제약과 부족한 시 서비스로 인해 폐기물이 길거리에 쌓여 공중보건과 위생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관리되지 않은 쓰레기에 노출되기 쉬운 공터에서 노는데 이는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과 위생 지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줍니다. 이집트의 역사적인 랜드마크와 진행 중인 환경 문제가 공존하는 모습은 인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들이 기자의 피라미드를 방문하는 동안 주변 지역에서는 쓰레기와 미흡한 폐기물 관리가 눈에 띄는데 이는 도시 및 유산 보존이 직면한 더 넓은 문제를 반영합니다. 대기오염은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카이로 대도시권에서만 오염 관련 의료 비용이 한 해에 약 2조 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그 비용은 2018년까지 1000억 이집트 파운드를 초과했으며 이는 통합적인 환경 및 공중보건 전략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나이지리아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 중 하나를 안고 있습니다. 2천만 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는 아프리카 최대 인구 도시 라고스에서는 기반 시설에 가해지는 부담이 심각한 위생 및 폐기물 관리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수상마을로 묘사되는 마코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집이 물 위에 기둥을 세워 지어졌으며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특히 일상생활을 이 수로에 의존하는 가족과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건강 및 환경 위험을 초래합니다. 마코코의 많은 지역에서 기본적인 위생시설 접근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며 사람들의 배설물은 종종 주변 운하로 그대로 흘러 들어갑니다. 식료품 상인들은 열악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음식을 제공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이저 델타 지역에서는 수십 년간의 석유 추출이 환경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국제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델타 지역 식수원의 75% 이상이 석유 오염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으며 이는 농업,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상황이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환경 문제가 시골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중심지 중 하나인 라고스에서는 우기 동안의 홍수로 하수 시스템이 마비되어 심각한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환경 상황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7.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 조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막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이 나라는 오염 및 생태 파괴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정기적으로 세제곱미터당 4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여 대기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요리와 난방을 위해 바이오매스 연료에 널리 의존하는 것인데 이는 많은 지역 사회에서 심한 연기 노출과 대기오염으로 이어집니다. 산업 폐기물과 광산 활동에서 나오는 유출수는 넓은 지역의 지표수와 지하수를 모두 오염시켰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반의 경제 성장을 지원할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 비용은 공중보건과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콩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에 환경보호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분쟁과 취약한 통치 구조로 인해 일관된 법 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데만 최소한 한화 약 2,760억 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국제 협력과 현지, 역량 강화가 진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입니다. 6. 인도네시아는 광대한 섬 전체에 걸쳐 복잡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상당한 오염 부담을 야기합니다.
자카르타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37 마이크로그램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대기질 문제를 겪는 도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카르타의 많은 주민들은 매일 심각한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하며 보호 마스크는 이제 팬데믹 기간뿐만 아니라 호흡기 건강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로서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 중 하나는 산림 벌채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인도네시아는 산림 면적이 거의 40%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이웃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반복적인 연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치타룬강은 플라스틱 폐기물, 산업 부산물, 처리되지 않은 하수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오염된 수로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됩니다. 국제 파트너와 클린 인도네시아와 같은 현지 캠페인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염 수준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공중보건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대기오염은 연간 23만 2천 명 이상의 사망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는 수질 오염으로 인한 약 6,400명, 직장 관련 오염 물질과 관련된 16,300명 이상, 그리고 대부분이 배기가스 및 기타 환경 오염원에서 비롯된 납 노출로 인한 32,800명 이상이 포함됩니다. 중국 이제 상위 5위권에 진입합니다. 중국의 환경 여정은 놀라운 발전과 시급한 과제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빠른 경제 발전을 경험했지만 종종 심각한 환경 부담을 동반했습니다. 2023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약 32.5 마이크로그램에 달했는데 이는 UN 권장 수준의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일부 도시 지역의 오염 수준은 특히 어린이와 같은 취약계층의 공중보건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다른 산업 국가들을 능가합니다. 베이징과 같은 도시들은 특히 난방을 위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에 짙은 스모그에 자주 직면합니다. 정부는 2026년에서 2030년 사이에 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석탄 화력 발전소 승인이 계속되고 있어 이러한 목표 달성 경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규모는 엄청납니다. 10억 명이 넘는 주민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기질 문제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호흡기 질환에서 심혈관 위험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공중보건 전문가들에게 심각한 우려사항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전기 자동차, 전국적인 대기질 모니터링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제 과제는 산업 성장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과연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 나라가 경제적 동력을 유지하면서 더 깨끗한 미래를 향한 길을 이끌 수 있을까요? 4. 인도 14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인도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급속한 발전과 도시화가 대규모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기질, 위생, 수질 안전, 그리고 공중보건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2023년 델리와 같은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평균 54.3마이크로그램이며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안전 기준치보다 거의 11배나 높았습니다. 위생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제보건기구에 따르면 인도는 이전에 세계에서 노상 배변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스와치 바라트 아비안과 같은 국가 프로그램이 위생시설 접근을 확대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많은 지역 사회에는 여전히 적절한 시설이 부족합니다. 이는 특히 사생활 보호 부족으로 화장실 사용을 미룰 수 있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환경은 질병 및 기타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인도 도시에서 길거리 음식은 지역 문화와 경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양성과 맛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식품 위생을 유지하는 것은 계속되는 관심사입니다.
일부 노점은 깨끗한 물이나 일관된 위생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 식중독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행자들은 종종 길거리 음식을 섭취할 때 주의하고 건강권장 사항을 따르도록 조언받습니다. 대기오염은 여전히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매년 200만 명 이상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합니다. 가정용 요리와 난방에 사용되는 바이오매스 연소는 여전히 널리 퍼져 있으며 연간 약 1억 4,850만 톤이 연소되어 미국보다 훨씬 많은 양을 기록합니다. 도심에서는 교통체증도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느리게 움직이는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하는 차량보다 더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합니다. 인도의 가장 상징적인 강 중 하나인 겐지스 강은 수백만 명에게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도시 폐수, 산업 유출수, 과도한 사용으로 영향을 받은 이 강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마미 강계와 같은 정부 주도의 정화 계획은 강의 문화적, 종교적 중요성을 보존하면서 수질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혔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세요. 좋아요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메시지는 더 커집니다. 3. 파키스탄은 국내외적으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오염 수준과 함께 점점 커지는 환경 및 공중보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 라오르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약 99.5 마이크로그램에 달해 세계 보건 기준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라오르와 같은 도시의 대기질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주민들이 가시거리를 제한하고 호흡기 질환을 증가시키는 계절성 스모그를 경험합니다. 어린이와 노인들은 특히 취약하며 추운 계절 동안 천식, 기관지염 및 기타 만성질환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환경 문제는 대기오염을 넘어섭니다. 카라치, 라오르, 나왈핀디와 같은 주요 도시 지역에서는 제한된 인프라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위생 문제를 야기합니다. 열린 배수구, 처리되지 않은 하수, 인구 과밀 지역은 특히 홍수가 도시 서비스를 마비시킬 수 있는 몬순 시기에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합니다. 길거리 음식은 파키스탄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풍미 가득한 요리와 활기찬 현지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깨끗한 물이나 적절한 위생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식품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당국은 위생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를 위한 더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현지 상인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고체 연료로 요리하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것과 같은 가사 책임 때문에 환경 오염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저체중아 출산 및 기타 건강 문제를 포함한 임신 중 합병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도시 전역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인식 캠페인, 위생시설 개선, 청정에너지 계획과 같은 수많은 국내외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장기적인 환경 지속 가능성과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 집행이 필수적입니다. 방글라데시는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중심부에서 심각한 환경 및 공중보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때 상업과 교통의 중요한 동맥이었던 부리강과 강은 수년간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과 오염으로 고통받아 심각한 생태적 황폐화를 겪었습니다. 2023년, 이 나라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8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여 대기오염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카의 주민들은 매일 쓰레기 축적, 열악한 대기질, 부적절한 위생 인프라 등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다카의 많은 지역에는 일관된 폐기물 관리 서비스가 부족하여 가정 쓰레기가 쌓이고 오염 물질에 노출됩니다. 비공식 식품 판매상들은 종종 깨끗한 물이나 위생시설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영업하며 식품 안전과 공중보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빨래, 목욕, 낚시 등 일상적인 필요를 위해 도시의 강에 계속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깊은 회복 탄력성과 개선된 환경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 반영합니다. 방글라데시는 또한 몬순 홍수와 같은 빈번한 자연재해에 직면하여 기존의 환경 압력을 악화시킵니다. 홍수는 고형 폐기물을 주거 지역으로 운반하여 위생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취약계층을 질병의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높은 인구 밀도, 제한된 자원, 규제 집행의 허점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환경 조건을 개선하고 위생시설 접근을 확대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및 비정부기구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1. 아프가니스탄 1위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곳에서는 장기간의 분쟁, 빈곤, 인프라 붕괴가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환경 및 공중보건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수도인 카불은 지속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중심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대기질은 차량 배출가스, 저급 연료, 제한된 산업 규제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특히 스모그 수준이 증가하는 추운 계절의 높은 호흡기 질환 발병률의 원인이 됩니다. 수년간의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수도 시스템이 손상되거나 작동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폐기물 관리와 깨끗한 물 공급이 어렵습니다. 많은 지역 사회에서 위생시설과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제한되어 질병 전파의 위험을 높입니다. 폐기물 처리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광범위한 쓰레기 수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를 야외에 버리거나 소각하는데 이는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방출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에너지원이 부족한 겨울철에는 일부 가정이 플라스틱을 포함한 가용 재료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이는 대기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뭄과 기온 상승과 같은 기후 압력 또한 국가 일부 지역의 식량 및 물 안보 불안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금 및 물류 지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것과 결합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비정부기구, 국제기구는 깨끗한 물 프로젝트, 공중보건 캠페인, 재생에너지 계획을 통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환경 안정성, 건강, 그리고 거버넌스 사이의 중요한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이 15개 나라는 오염이 단순히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경제를 질식시키고 국민 전체를 병들게 하며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아이들의 미래를 앗아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떤 나라가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다음에는 어떤 환경 문제를 조사했으면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니까요. 바로 방호 장비 없이는 말 그대로 외출조차 할 수 없는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